이거는 뭐 다행히 처음 왔는데 연달아서 강의를 하는 게 낫죠.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합시다. 혁명이 뭐뭐뭐 있다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틀부터 잡고 공부를 하죠. 스케치 하듯이. 우리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시민혁명 파트인데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있을 건데 어느 나라 시민혁명이 있다고? 영국 시민혁명. 그 다음에 순서도 알아놔야 돼. 영국 시민혁명 다음에 미국 시민혁명 다음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거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저항권 사상이 반영됐다 이렇게 나오고 맞겠냐? 미국 시민혁명이 어떻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겠니? 이게 더 먼저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이 미국 시민혁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영국에서는 무슨 혁명이 있는데?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 이렇게 있었지. 청교도 혁명은 누구의 전제 정치 때문에 일어났어? 제찰 1세의 전제 정치는 왕이 지 멋대로 하는 정치를 전제 정치라고 해요. 이거 한 번만 복습해보자. 처음 온 친구도 있으니까. 군주정이 있고 군주정 반대말은 뭐다? 공화정이 있고 그렇지. 왕이 있는 건 군주정이고 왕이 없는 건 공화정이었어. 군주제는 뭘로 나눴어요? 전제 군주제가 왕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였지. 그래서 지금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왕이 지 멋대로 하는 정치 때문에 의회가 빡쳐가지고 혁명 일으킨 거였잖아. 그렇죠? 여기는 뭐가 원인이었는데? 찰스 2세야. 제임스 1세 아들내미가 찰스 2세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는 안 이어졌지만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찰스 1세, 찰스 2세 외워라. 그럼 다행히 쉽죠? 청교도 혁명이니까 처음이니까 1세, 그다음에 명예혁명이니까 2세 배우면 돼요. 그리고 군주에서 전제 군주제 말고는 무슨 군주제가 있다고 했어? 왕이 지 멋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왕은 있지만 뭐 하는 정치? 법에 따라 정치하는 뭐라 그래 그거를? 그렇지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는 언제 기특이 마련되었다고 그래? 명예혁명 때. 왜 명예혁명 때라 그랬지? 그거를 승인받았지 뭐. 그 문서에는 뭐여야 돼? 청교도 혁명 때는 뭘 승인받았다? 뭐를 던졌다 의회에서. 권리 청원. 여기는 권리 장전이란 법전이거든요. 이거는 장전이 긴 법전이라는 뜻이야. 권리 장전을 승인받아서 입헌 군주제라고 그래. 이건 이제 법전을 승인받았으니까 법전 따라 군주가 통치를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왕이 있지만 얼굴마담해요. 통치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의회에서 할 거예요. 의회에서. 그걸 입헌 군주제라고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였지 친구? 아까 새로운 친구 가민이 따라하고 있니? 이해 안 가면 질문하세요. 처음이라 가지고 공화국 공화제는 뭘로 다른다고? 왕이 없는데 누가 주체가 되면 귀족이 주체가 되면 귀족 공화제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면 민주 공화제야.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죠. 헌법 제1조 1항이잖아.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무슨 뜻이야? 왕도 없고 군주국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의 주체가 귀족들이 아니고 시민들이란 얘기예요. 정치를 누가 하는데? 대통령이 하는데 그 대통령 누가 뽑아? 우리가 뽑으니까. 그래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들한테 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야. 최초의 민주공화제는 언제야? 최초의 입헌군주제는 언제야? 명령은 언제야? 최초의 민주공화제는 언제야? 미국 독립혁명 때야. 왜 미국 독립혁명 때니? 영상을 봐라 서율아. 영상을 봐야 된다. 봤니? 민주공화제가 되려면은 귀족도 없고 왕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영국 청교도들이 이민해서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 막 박해받으니까 이 사이비랬죠.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탄압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세운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는 순간 왕도 없고 귀족도 없는 거야. 원래 왕이 없고 귀족이 없었잖아. 근데 식민 지배 상황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지. 근데 제대로 된 딱 독립해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세우는 순간 민주공화정이 되는 거라고. 왕도 없고 귀족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가니 서울아? 좋아. 그래서 민주공화제 네, 미국 독립혁명에서 나온다는 거 알아야 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잠깐만.
의자를 놓고 이걸로 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킬 수 있네. 좋아 좋아.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문서가 먼저다, 혁명이 먼저다. 기억나니? 청교도혁명 때? 문서가 먼저야. 무슨 문서였지? 청교도혁명이니까.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을 했다. 여기는 청원 다음에 청원을 일식 당했다 그랬어.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 뭐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 명예훼손도 마찬가지. 둘 다 공통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식하고 나서 나중에 왕이 정제가 짜고 세금 거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 다음 뭐 나와? 권리청원 시키고 나서 뭐 나와요? 청교도혁명 나와요. 청교도혁명. 여기서는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회파랑 왕당파가 서로 싸워요. 왕 중심 의회랑 의회 중심 의회가 둘이 맞짱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영국 내전이라고 합니다. 청교도혁명을.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긴다고? 의회파가 이기고 왕당파가 이깁니다. 의회파가 이겨. 그 의회파 대빵이 누군데? 청교도잖아. 청. 뭐예요? 크롬에 그러네. 이거 구글 크롬 알죠? 구글 크롬. 웹사이트잖아,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문양이. 근데 이 색깔이 가운데가 무슨 색깔이면 파란색이에요. 청교도혁명을 외우세요. 구글 크롬 아이디잖아. 이게 아이디 이모티콘이잖아. 크롬웰이야. 그래서 청교도혁명. 의회파 수장 누구? 청교도혁명을 누가 집권을 했다. 크롬웰이 집권을 했다. 이게 여러 번 하는데 이거는 크롬웰 독재입니다. 그래서 크롬웰이 독재를 할 때 독재를 하고 나서 뭐라 그래? 크롬웰이 독재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한 일은 어떤 거 있었어요? 하나는 크롬웰이 독재할 때 뭐 했다 그랬어? 항해조례. 누구랑 교류하지 말라는 거야? 항해조례 기억해놔라. 요거 프린트 내준 거, 요 교재는 먼저 안 내줬나? 수업은 요걸로 진도 나가면서 보거든요. 뒤에 답이 다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답이 똑같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수업은 요거 숫자에다가 빈칸 채우면서 합시다. 좀 같이 적으면서 가는 거야. 크롬웰 독재하면서 나온 거 항해조례 누구랑 교류하지 마라? 네덜란드랑 교류. 이건 누구 없니? 여기랑? 네. 항해조례 하면서 네덜란드 선박이랑 교류하지 말라는 걸로 나왔었죠. 기억나지? 7번이 그래서 항해조례였어요. 항해조례. 크롬웰이 독재한다. 근데 왕이 있을 때 어차피 독재를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독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크롬웰이 독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크롬웰이 자연사하거든요. 그냥 수명 다 해가지고 죽거든. 크롬웰이 죽고 나서는 다시 찰스 2세 아들내미 찰스 2세를 왕이 앉혀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인 제임스 2세까지 이어지는 거고,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하니까 여기는 혁명이 먼저야, 그 문서가 먼저야. 혁명이 먼저야. 여기 명예혁명이라는 겁니다. 왜 명예혁명이냐면 여기는 제임스 2세가 그냥 도망갔다고 했죠. 도망갔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명예혁명입니다. 여기서 명예혁명 딱 일으키고 나서 누구를 왕위로 추대한다고? 메리와 윌리엄. 이게 보면 미음이라는 미음.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을, 얘는 딸내미고 제임스 2세 딸내미고 윌리엄은 그 남편이에요. 그래서 딸내미랑 남편을 자기 그 왕위로 올리는 추대한 겁니다. 대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 추대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문서를 승인받는다고? 얘네는 추대받은 왕이니까 왕권이 강하겠니 약하겠니? 갑니다. 얘네들은 명예혁명 결과 신하들이 얘네들을 왕위로 올린 거란 말이야. 추대한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왕권이 강하겠니 약하겠니? 약하겠지. 그래서 뭘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권리 장전이라는 긴 법전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법전에 따라 이제 통치를 할 거야. 왕이 지 쪼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무슨 군주제라고? 왕이 지 멋대로 통치한다? 전제 군주제라고? 전제 군주제에서 긴 법전을 승인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입헌 군주제다.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니? 이거
원래 한번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 결석을 해가지고 이게 수업을 안 들어와셔가지고 둘이 지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권리 장전 결과 요 끝나고 나면 이제 메리가 윌리엄이 다 죽거든요. 메리가 먼저 죽고 윌리엄이 그 다음 죽을 건데 죽고 나서는 또 아들내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또 얘 동생을 물려줍니다. 여동생 앤 여왕이라는 여왕인데 앤 여왕 때는 스코틀 여기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영국이 있고 여기 아일랜드인데 영국 섬나라랑 아일랜드. 자, 영국이 지금은 잉글랜드만 영국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영 제국 있잖아. 그레이트 브리튼은 잉글랜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옆에 있는 웨일즈, 아일랜드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영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위에 아직 스코틀랜드가 합쳐지기 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를 합친 게 앤 여왕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영국 혁명이에요. 뭐라고? 청교도혁명이다? 명예혁명. 여기는 문서 이름 뭐라고? 청교도혁명 권리 청원 왕이 수청 이렇게 보세요. 청청청. 우리 청이니까 크롬웰 구글 크롬 기억나죠? 외워야 된다 다. 이걸 원래 1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니까 내용이 잘 안 들어오지만 복습하면서 봅시다. 영상 봐라. 영상 보내줄게 또. 그 다음에 무슨 혁명이다? 영국 혁명 다음에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다음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다음 무슨 혁명이야? 미국 독립혁명이야. 미국 독립혁명인데 독립혁명. 이 미국 독립혁명은 원인이 뭐였니?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영국이 괴롭혀서 뭘로 괴롭혔는데? 이거 세금 아니거든. 그렇죠. 어떤 것까지? 차 무슨 차 사건이었니? 보스턴 차 사건. 여기 뭐 전쟁도 얘기하는 거 아까 7년 전쟁이라고 유럽에서 큰 전쟁이 있었거든. 7년 전쟁에 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식민지인 미국에도 엄청 갖가지 세금을 다 걷었단 말이야. 인지세라든가 인수해야 되는 세금이야. 뭐 설탕세라든가 설탕 살 때마다 매기는 세금이야. 그리고 뭐도 생필품이었던 차에도 세금을 먹었다고. 여기는 카가 아니라 티예요. 티. 마시는 차에 세금을 내니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고기 먹는 애들은 유럽 애들은 차 엄청 많이 마셨거든. 그래서 차를 마실 때마다 세금을 내가 너무 부담하다 너무 세금을 많이 내긴다 이래가지고 보스턴이 미국 이렇게 있을 때 보스턴 항구입니다. 여기서 항구에서 여기 막 날라져 온 차가 가득 실려 있는 배가 있거든. 요 배에다가 그 안에 있던 차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 이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보스턴 항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니까 처음에 무슨 전투라고? 무슨 전투 벌어졌는데 전투 이름 외우겠죠? 미국 독립혁명. 그렇지, 좋아. 렉싱턴 전투.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은 보스턴 차 사건 때문이고 연도 기억나요? 보스턴 차 사건 연도는? 오, 좋아. 한 번 차를 철상해볼까 그랬지. 상을 차리는 거를 상을 차리고 나서 상을 치운 걸 철상한다 그러잖아. 한 번 차를 철상해볼까 이렇게 배우세요. 칠상이니까 한 번 차를 철상해볼까. 보스턴 차 사건 다음에 무슨 전투? 렉싱턴 전투요. 렉싱턴 전투. 그래서 렉싱턴 전투에서 뭐 하니?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선언 나와요, 규빈아? 미국 독립혁명이니까 여기는 무슨 문서 나오겠니? 독립전서 나오겠죠. 독립전서. 여기는 어떤 장군이 혹시 활약할까? 여기는 내용을 내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 남북 전쟁 때는 누가 나왔어? 어떤 인물이 나왔어? 링컨이 나왔잖아. 링컨이. 여기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워싱턴이라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미국 독립혁명을 이끈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고 미국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 DC. 거기 이름을 딴 거죠. 워싱턴이라는 이름도 기억해주세요. 독립선언서 작성을 워싱턴이 했습니다. 발표를. 그 독립선언서 하고 나서 마지막 전투가 무슨 전투라고? 요크타운 전투야.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무슨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이 승인돼요? 파리 조약. 왜 파리 조약이 됐어? 미국의 독립을 누가 도왔다? 프랑스가 도왔다. 원래 이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게 대대로 앙숙이었다 그랬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랬지.
그래서 영국이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 미국이 독립하면은. 그래서 프랑스가 널 도와준다고. 이해가니? 하면?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프랑스 수도가 파리잖아. 그래서 파리 조약이라고 합니다. 파리 조약 다음에 이제 미 합중국이 성립되는 거지. 미 합중국 성립되는 게 최초의 뭐다? 최초의 무슨 정치적 체제라고? 민주공화제야. 민주공화제. 공화제는 아까 뭐가 없다? 감이랑 뭐가 없는 게 공화제였어. 네. 역사 출발. 그러네. 한 명이 추가됐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나? 감이? 요 미합중국이 최초의 뭐라고? 최초의 뭐겠니? 민주공화정이야. 민주공화정. 공화정. 최초의 그냥 공화정은 아까 뭐였니? 그냥 공화정은 영국 명예혁명 때가 그냥 공화정입니다. 왕이 한번 없었잖아. 공화정이라는 건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 돼요. 프랑스도 나중에 왕목을 칠 거거든. 루이 16세. 여기는 무슨 왕을 쳤니? 명예혁명 때? 찰스 1세의 목을 쳤어. 찰스 1세 목을 칠 때 크롬웰이 통치하던 때가 공화제예요. 그래서 최초의 공화제 국가라 그러면 그냥 영국이고 최초의 민주 공화제 국가라 그러면 미국이야.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성립되고 여기까지는 미국 독립혁명이고 미국 남북 전쟁은 독립혁명이 아닌가 시민혁명은 아니야. 미국 내전입니다. 미국 내전. 여기는 어차피 뭐 그 남북으로 쪼개라지 뭐냐 뭐 왕이나 귀족 같은 게 없어가지고 시민혁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남북 전쟁. 그리고 연도도 한 80년 후야 한참 됩니다. 이 남북 전쟁 때는 북부랑 남부랑 어떻게 달랐다고 했어? 북부는 어떤 게 주 산업이고 남부는 어떤 게 주 산업이었다. 어디가 공업이었는데? 북부가 상공업이에요. 상업하고 공업을 주로 했고 남부는 어떤 산업을 주로 했다? 대농장이네. 대농장. 어떤 거 많이 길렀다 그랬어? 목화 같은 거 많이 길렀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누구를 노동력으로 썼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돈 주고 노동을 시켰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임금 노동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잘 사는 애들은 남부에 농장이 있는 애들이 전통적인 지주 애들이 원래 권력이 있던 애들이야. 근데 북쪽이 공업이 발달하면서 얘네가 새로 떠오른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예는 얘네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막 무료로 노예 부리는 이 노동력을 좀 빼고 싶은 거야. 값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여기는 노예 노동이니까 돈 안 줘도 된단 말이야. 당연히 노예 해방 싫어하겠지. 그래서 북쪽은 노예 해방 찬성 반대. 여기는 노예 해방 찬성 반대. 북쪽은 찬성. 북쪽 링컨이 왜 그래서 흑인들도 인권이 있지 왜 그랬냐면은 값싼 노동력으로 노예들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는 노예 해방 반대 찬성? 반대. 원래 돈 공짜로 쓰고 있었는데 돈 내고 쓰라면 당연히 싫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여기는 자유무역이야 보호무역이야. 북부는 규빈아 기억나니?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이고 북쪽은 상공업인데 보호무역이야? 맞아? 맞아요. 보호무역이 여기야. 왜냐면 여기는 경쟁력이 있는 원래 모든 산업이 다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을 때는 자유무역 하자 그러고 경쟁력이 없을 때는 보호무역 하자 그래. 근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상공업은 미국이 비교가 좀 더 잘한다 못한다? 더 못한다. 왜?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상공업은 유럽이 더 발전한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유럽이 상공업이 발전했으니까 여기는 상공업이 좀 뒤처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이씨 세금 이빨이 물려가지고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많이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호무역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공짜로 목화 막 많이 재배한단 말이야. 대농장에서. 그러면은 비교의가 있겠니 없겠니? 여기가 더 잘하겠니 못하겠니? 여기가 더 잘해. 왜? 공짜로 막 노예를 부려가지고 목화를 재배를 하니까 목화 가격이 싸단 말이야. 이해가요? 유럽은 지금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목화 재배를 안 해. 미국에서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류를 하면은 자유무역하면 이득을 보겠니 손해를 보겠니? 우리가 더 잘하는 거니까 자유무역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요? 세금 같은 거 서로 물리는 걸 싫어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자유무역이다. 애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는 상공업이니까 자유무역 할 것 같단 말이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자유무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된다고? 링컨.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남부가 이 미 연방을 이탈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먼저 선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남부 연방 이탈 후에 선제 공격. 그래서 전투가 막 벌어지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 전투 무슨 전투였어요? 아 그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선언이 있다? 누가 노예 해방을 누가 외쳐요? 링컨 대통령이잖아. 링컨 대통령 당선하고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들어봤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래서 그 흑인 노예가 뭐 탈출을 해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고통받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당시 북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흑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막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거지.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쟤네들 해방시켜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거지. 링컨 노예 해방 선언하고 여기는 무슨 전투? 마지막 전투 무슨 전투? 요크타운 전투야. 요크타운 전투. 아까 미국 독립혁명 때는 무슨 전투가? 요크타운 아니죠 여기는. 미국 독립혁명 때 나오잖아. 미국 독립혁명 때 처음 들어가는 전투, 끝나는 전투 뭐뭐 있었어요 여기는? 렉싱턴 전투. 여기는 요크타운 전투. 여기는 자 남북 전쟁을 끝내는 전투는 뭐였어?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게티즈버그 전투. 이 노예 해방 선언을 무슨 선언이라고 하냐면 게티즈버그 전선이라고 해요. 왜 게티즈버그 선언이라고 그러냐? 게티즈버그 전투 때 한 거니까. 게티즈버그 전투 직전에 선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게티즈버그 선언이라고 그러고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합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미국이 공업 국가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날 거거든. 미국이 이때 공업화가 안 돼 있었으면은 엄청 무기 많이 팔아먹으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이 이때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안 했으면은 미국이 이렇게 제일 강대국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공업화 기반이 이때 마련이 안 됐으면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 한 번 더 설명할게. 괜찮지? 내용이 많다. 여기 시민형 볼텐데 어렵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요 파트죠. 제일 어려운 게. 자,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은 순서 다효랬지. 여기는 수업을 얼마 안 했으니까 통째로 처음부터 따라가면서 합시다. 프랑스 시민혁명 과정 어떻게 외웠어? 규비랑 프랑스 혁명 과정 쭉 외워봐. 기억나니? 국민의회 그렇지. 국민의회 입법회 그렇지. 입법의회입니다. 입법회 또 국권회 뭐가 국권한데? 국민공회 뭐가 국권합니까? 총통제가 국권하다 그랬지. 총통제. 서윤아 이거 영상 본 거 기억나니? 아니요. 안 봤지 뭐. 처음 미국까지는 다 기억나. 총재정부, 총명정부. 여기는 재정입니다. 재정. 제가 재정. 국민의회 때는 여기는 아직 왕정이에요. 왕정. 프랑스 왕이 다스리는 거고 여기는 입헌 군주제고. 국민공회 때는 여기도 왕 목이 잘리거든. 왕 목이 잘렸으면 전부 다 공화정이에요. 왕 체제가 없어진 거잖아. 이해가? 아까 영국에서는 언제 공화정이라고 처음에 찰스 1세 목이 잘렸을 때, 그치? 왕이 숙청당이 됐잖아. 그때 청교도 혁명 때 왕이 목이 잘리면서 공화제로 막 크롬벨이 다스린다 그랬지. 여기도 국민공회 때 루이 16세 목이 당근에서 잘리면서 여기도 공화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쭉 공화제인데 가면 갈수록 독재가 심해지는 거야. 독재가 심해지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황제정으로 가요. 황제정.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왕정이고 여기는 둘 다 군주정이죠. 전제군주정입니다. 전제군주제. 여기도 전제군주제. 그래서 뭐 소윤이 안 맞다니까 다시 합시다. 여기 외울 때 뭘로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도 돼요.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중요한 순서거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의가 제일 중요해요. 네 글자잖아.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빈도도 많고 볼륨도 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글자잖아. 세 글자는 조금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돼. 뭐냐면 28번, 33번, 35번, 39번, 40번, 42번 이게 표제어입니다. 이 안에 이 국민회에는 뭔 일이 있었고 입법부에는 뭔 일이 있었고 국민공예, 총재정부, 통영정부, 재정에서는 뭔 일이 있었고를 다 쪼로록 나올 수 있어야 돼. 적으면서 하세요. 갑니다. 28번, 34번 여기 쭉 적어라. 요거까지 전제는 입법문제, 공화제, 전제문제까지. 자, 한 번 더 외웁시다. 두 명은 찍어줄게. 둘이 가려고 할 거고 30초 이후에 이거 써야 돼요. 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소윤아 잠깐만 읽고만.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이 만든 의회가 입법을 했다. 입법해. 실제로 입법을 해서 입법의회거든요. 법을 만든 거야. 헌법을.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거지.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왕이 헌법 따라 통치하라고. 이해가니? 근데 자 총령정부, 총재정부, 통령정부, 재정은 전부 다 공화제인데 독재하는 정치예요. 나폴레옹 독재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입니다. 나폴레옹 독재가 심해지다가 황제의 전까지 황제로 나폴레옹이 오르거든. 그래서 오씨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왔는데 뭐가 굳건하다가 총통제, 총통은 히틀러가 총통이야. 독재하는 정치라고. 총령 원래 총재랑 통령을 합쳐서 총통이라고 합니다. 총리랑 통령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아씨 독재 히틀러 같은 독재하는 그런 정치가 총통제가 굳건하다고. 국민회가 입법을 했지만 총통제가 굳건해 이렇게 외웁시다. 이해가니? 순서를 다 외워야 돼. 국민회의 입법해. 통령이에요. 통령 정도인데 그냥 앞글자 받아서 총통제 이렇게 외우는. 국민회가 입법을 했다. 하지만 굳건하다. 뭐가? 총통제가 이렇게. 자, 30초 줄 테니까 요까지 쭉 다 외우세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 앞에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정치 체제인지도 알아야 돼. 30초. 둘이 시킨다. 소윤이랑 다민이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5초. 5, 4, 3, 2, 1. 가위바위보 하세요, 둘이. 진짜 뭐. 규빈이 하면 되겠죠? 규빈이 하고 다음에 시킬게, 둘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자, 규빈아, 프랑스 혁명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너 한번 해봤잖아, 저번에. 국민의회, 그렇지. 국민의회 다음에. 그다음에 입법의회지, 그렇지. 입법회, 국민의회, 입법회, 입법의회. 그다음에 국민공회, 그렇지. 국민공회. 그다음에 재정부예요. 그다음에 통영정부야. 그다음에 재정이야. 국민의회 때는 무슨 정치 체제였다고 하지? 전제군주제야. 입법의회 때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군주가 있는데 여기는 왕이 지멋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법 만들었대잖아. 입법의회지. 그래서 법에 따라 통치하라고. 그래서 입헌군주제입니다. 국민공회 때는. 국민공회의 이유가 공화제라서 국민공회예요. 앞으로 공공공 여기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공포 정치할 거야. OSPL가. 여기는 총재정부도 여기 똑같이 공화제 하는 겁니다. 왕이 왔기 때문에. 통령이 사실 왕인데 왕 같은 개념인데 이때는 이제 세습이 아직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완벽하게 황제로 오면서 재정으로 바뀐 거지. 나폴레옹이. 어차피 제1 통령이 나폴레옹이고 황제도 나폴레옹이에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재정은 전제군주제지. 이렇게. 자, 둘이 가위바위보를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둘이 가위바위보. 자, 저기 프랑스 혁명 순서인데 뭐 어떻게 프랑스 혁명이? 국민의회. 처음에 국민의회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모르겠어. 국민의회 입법 국민의회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입법회 국민의회 입법회예요. 그 다음에 국민공회. 그렇지 좋아. 국민공회. 그 다음에 총총. 그제 총통제인데 여기는 총재정부, 통영정부, 재정이야. 황제정을 얘기하는 거죠. 황제정. 그러니까 국민의회는 무슨 정치 체제였니 아직? 전제군주제야. 왕이 아직 지멋대로 한다고. 입법의회 때는 어떤 걸로 바뀌어? 입헌. 왕이 있지만 입헌군주제라고 하지.
그 왕이 있지만 이제 법에 따라 다스리는 거라고. 왜? 입법의회가 법을 만든 걸로 의해서 나온 거거든. 입법의회가. 자, 국민의회는 국민공회는 공화정. 공화정이지. 국민공회라서 공화정인 거예요. 자, 공화정. 총재정부 공화정, 통령정부도 공화정, 재정은 황제정이고 이렇게 전제군주제겠죠. 황제정이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야. 저번에 국민공회까지만 했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프랑스 연구는 내용이 좀 빡세. 자, 국민공회 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자, 지훈아, 국민공회가 열렸던 국민의회가 열렸던 배경이 뭐야? 국민의회. 뭐 때문에 열렸지? 원인이 뭐였니? 세금이지. 다 세금인데 처음에 어떤 체제였어? 프랑스 사회가 뭐라 그랬지 그걸? 규빈아,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사회를 어떤 용어로 지칭을 했습니까? 구체제.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리던 그 구체제의 모순이 어떤 게 모순이에요? 그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다. 1신분은 누군데? 성직자가 1신분이야. 성직자. 2신분은 누군데? 귀족들이 2신분이야. 삼직자는? 3신분은 평민이고. 근데 이 성직자랑 귀족을 합쳐가지고 전체 인구의 얼마 정도? 2%에 불과했다. 이게 한 0.5%가 1.5% 정도 돼. 2%에 불과한 전체의 그 사람들이 2인분이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다. 40%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갭이 되게 크지. 근데 세금은 누가 냈다? 평민만 냈다. 얘네들 몇 세트권이 있었어요? 40%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낸다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7년 전쟁이랑 또 미국 남북 전쟁에도 프랑스에서 돈을 좀 때려박았어요. 영국한테서 독립시켜줘야지. 그래 영국 돈이 약해지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전쟁 참가하고 그러다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귀족 성직자한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죠. 그래서 무슨 회의를 열었다. 단어 기억해라. 무슨 회의? 3부회. 왜 3부회야? 1신분, 2신분, 3신분이니까 3부회죠. 여기부터 적으면서 가자. 28번이 아까 처음에 국민의회였죠. 국민의회. 자, 그리고 29번이 루이 16세가 뭘 소집했다? 3부회라는 걸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연도를 외워야 돼요. 1789입니다. 프랑스 힘이 제일 강하던 시기가 프랑스 대혁명 때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상대로 다 이깁니다. 영국에. 그래서 힘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끝까지 강해진 거지. 1789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된 거야. 1789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는데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 때문이고, 그래서 루이 16세가 뭘 소집하면서부터? 3부회라는 걸 소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3부회 좀. 이게 1896년. 그래서 자, 귀족들한테 세금을 물릴까 말까, 평민들한테만 세금을 물릴까 말까로 투표를 할 거거든. 근데 1, 2신분은 어떤 걸 주장하고 3신분은 어떤 걸 주장했어, 규빈아? 여기 3부회에서 회의할 때 1, 2신분은 어떤 식으로 표결을 하자, 3신분은 어떤 식으로 표결을 하자 얘기를 할 거잖아. 자, 1, 2신분은 신분별 표결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3신분은 머릿수 표결. 머릿수. 왜 나와있죠? 책 봅시다. 책 몇 페이지냐? 요 프린트 내준 거 교재의 12페이지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 발단. 그리고 앞에 11페이지에 그리고 6번 보고 가자. 이건 너네는 안 봤으니까. 구제도의 모순하면서 평민 성직자 귀족이 있죠. 평민 성직자 귀족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어디지? 여기 있구나. 11페이지에 자료 6번 보면은 누가 위에 올라타고 있죠? 성직자나 귀족이 올라타고 있고 밑에 누가 있어? 평민이 있잖아. 그래서 평민들이 전체 98%나 되는데 2%밖에 안 되는 그 귀족 성직자 밑에 얘네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세금은 얘네만 낸다 그랬잖아.
되게 힘든 상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부의 소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야.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신입생가 3부회가 전국 신분회예요. 1, 2신분, 3신분 다 모은 거고 이게 1789년에 일어나서 1789년 힘이 세진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고 3부회 표결 방식에서 자 신분과 대립인데 1, 2신분은 신분과 표결 이건 뭔 얘기냐면은 자 1신분이 300명 정도 되고 2신분이 300명 정도 되고 3신분은 좀 세력이 약하잖아. 그래서 600명 정도로 이런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투표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귀족이나 성직자들 중에서도 일부 평민 지지 기반인 귀족 성직자가 있어. 평민들의 지지로 인해서 이 귀족 권위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세력이 몇 명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머릿수로 하면 누가 이기냐면 신분 제3신분이 이겨요. 그래서 귀족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감이냐? 근데 자, 그러면서 1, 2신분은 자기네들이 세금 내면 안 되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신분과 표결을 주장해요. 그래서 1신분, 1, 2신분, 3신분이든 전부 다 한 표씩 우리 입장은 이거다라고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1신분, 2신분이 당연히 여기서 투표를 하면은 돈 내지 말자는 쪽이 많겠지. 그럼 뭐 그렇게 돼. 2대1이 되잖아. 그러면 평민만 돈 내게 되는 거지. 이해가? 이게 신분과 표결은 1 이렇게 하나로 하자는 거고 머릿수 표결은 전체 이제 120명으로 인구를 나누게 득표수를 나누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평민들이 더 유리하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못 모르겠어요. 결과는 머릿수 표결이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애들이니까. 이제 국민의회는 이 제3신분은 이 표결 결과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뭘 결성을 하냐면 그래서 결성하는 게 국민의회예요. 왜 국민의회냐면 30분이 평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대부분 평민이잖아. 이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우리가 대변하겠다는 거야. 여기 30분의 대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회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해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의장에서. 그래서 회의장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지훈아? 테니스 코트로 와.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선언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그 왕궁 옆에 있는 운동장 같은 개념이야. 테니스만 치는 거 아니고 좀 넓은 공간입니다. 테니스. 뭐 완전 테니스도 아니고 그 테니스에 뭔가 발달이 됐던 그 영국의 전통 뭐 놀이 뭐 이런 거네. 전통 그 스포츠 경기입니다. 테니스 코트로 번역한 거지. 테니스 코트 그런 혹은 테니스 코트 선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으로 투쟁하겠다 뭐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좀 무서우니까 이어서 합시다. 자, 테니스 코트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베르사유 궁전에 쫓겨나가지고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하니까. 처음에는 왕은 그냥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 받아들여줄게 해놓고 전국이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은 외국에 가 있는 군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자체적으로 막 폭동을 일으켜. 그 폭동을 일으키면서 갔던 장소가 어디라고? 바스티브 감옥입니다. 바스티브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를 했죠. 그래서 막 그 시민혁명 말고 주동자들 마음껏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들을 여기다가 수감을 해놓은 거야. 바스티브 감옥. 그리고 여기가 무기고를 겸하기도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애들이 다 농기구 들고 있잖아. 쟁기 이제 바까는 거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바스티브 감옥 가가지고 무기 같은 거 탈취한 거야. 감옥을 습격한 다음에 여기는 무슨 선언이 나왔다고? 자, 영국은 무슨 아까 감이나 아까 영국에서는 무슨 혁명이 있었고 무슨 선언들이 나왔었지? 영국은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명예혁명이 있었고 청교도 혁명에서는 청이잖아. 권리 청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예혁명 때는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긴 법전이 됐지. 그래서 입헌부주제랬지. 자,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이니까 미국 독립선언을 할 거고 남북 전쟁 때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할 거고 그렇죠. 프랑스 혁명 때는 무슨 선언이 나오냐면 인권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이 인권 선언의 풀네임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인권 선언의 풀네임이 뭐다? 시민의 권리 선언이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줄여서 그냥 인권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멘트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12페이지에 나중에 8번.
예, 두 명이나 안 했으니까 좀 한 번 했지만 10페이지로 돌아가서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문 밑줄 치고 갑니다. 자, 자료 2번에 권리장전 4조에만 밑줄 쳐라.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 권리장전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의회는 얘는 귀족들이 했어요. 귀족 동의 없이 세금 걷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료 4번 미국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줄. 자,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자,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밑줄 끝에 여기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어디 갔냐? 미국 독립선언문 마지막 줄에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그 밑에다가 밑줄 끝에다가 저항권이라고 적어. 저항권. 국민들이 자기 괴롭히는 정부에 반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항권. 그래서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프랑스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프랑스 독립혁명하면서 왕복을 자를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미국 독립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상을 말합니다. 저항권 사상. 여기도 미국, 영국 정부를 무너뜨린 거잖아. 우리 식민지 안 할래, 우리가 독립할래 한 거잖아. 저항한 거죠. 이해가니? 넘어가서 이 멘트들을 다 기억해놔야 돼. 이 멘트들이 제시문 쭉 이렇게 나오고 미국 독립선언서 나오고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묻는 게 선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아까 나왔던 뭐 인권선언 같은 거 선지로 쭉 나오고 나면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 대해 묻는 선지가 나올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12페이지 자료 8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돼 있고 1조랑 3조 둘 다 밑줄 칩시다. 1조랑 3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 자유평등 권리, 자유평등 권리. 그리고 3조 모든 주권의 원천 국민. 이 모든 주권의 원칙은 국민이라는 거에다가 밑에 국민 주권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국민 주권.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이전까지 권리 주체는 누구였는데? 왕이야. 왕. 전제 군주제여서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통치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 통치의 주체가 되는 권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왕을 목을 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죠? 순서 외워라. 자, 국민의회 때 뭐 처음에 국민의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뭔데? 배경은 뭐고 계기는 뭐야? 배경은 뭐였어? 아까? 구체제의 모순 때문이야. 1, 20분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40%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이게 구체제의 모순이고 그래서 이게 폭발한 게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럼 계기는 뭔데? 발단은 뭔데? 상부의 소집입니다. 상부의. 아까 7년 전쟁이라든가 미국 독립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돈 막 때려 부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평민한테 처음에 귀족 성직자한테 돈 거들라니까 안 돼가지고 평민한테 또 걷자 혹은 뭐 귀족 성직자한테 돈 거둘 수 있냐 없냐를 서로 회의를 하려고 모인 거죠. 그래서 3부회입니다. 3부회 소집했는데 이 3부회가 소집되어서 결정 이렇게 표결을 어떻게 하자. 30문은 어떤 식으로 표결을 하고 1, 20문은 어떤 식으로 표결을 하자. 1, 20문은 어떻게 표결을 하자 그랬어? 머릿수. 아니야, 신분별 표결. 신분별 표결이야 1신분 한 표, 2신분 한 표, 30분이 한 표 하면 2대1로 1, 20분이 이기지. 신분별 표결입니다. 30분은 어떻게 하자? 머릿수 표결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표결 방식에 따라 막 논의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쫓겨났다 그랬죠. 쫓겨난 애들이 어디로 갔다? 그렇지. 3부에 소집하고 코트에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담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래서 왕이 잠깐 알았다 그랬는데 뒤로는 뭘 했다? 군대를 밖에 있는 군대를 불러들였듯이 국경에 있는 군대를.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들고 나서 뭐 했다? 어디를 습격했다?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이거 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교과서에 안 나오고 이 지하에 바스티유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를 했잖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약간 왕이 계승권자 뭐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이 지하 감옥 그 엄청 은밀한 곳에 계속 가면을 쓴 남자가 계속 수감돼서 있었대. 철가면이라고 요 아이언 마스크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그 철가면의 모티브가 이 실존 인물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지하에 수감돼 있었대.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아마도 뭐 이렇게 혈통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얘가 풀려나 버리면은 마음껏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애들이 가책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철가면이라고 영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계속 이 철가면 쓰고 생활하는 거죠. 신분도 아무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막 수감돼 있는 장소야 바스티유 감옥. 알 필요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나서 태박인이자 태박인은 뭐 인 뭐야 이거 무슨 선언? 인권선언 인권선언. 플레이는 뭔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괜찮죠? 요까지가 뭐라고? 무슨 의회 때 있었던 거라고? 국민의회 때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뭔데? 국민의회 다음 뭐였어요? 입법의회 때, 입법의회 때.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인권선언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을 만든 거에 따라 이전에는 체계가 없었단 말이야. 그 헌법에 따라 다시 의회를 출범시키는 게 입법의회예요. 왜 입법의회인지 알겠지? 헌법에 따라 출범한 의회라서 그래. 자, 그래서 33번 여기는 입법의회고 누가 헌법 제정하는 건 실제로 국민의회가 해. 국민의회가 헌법 제정하고 해산해. 해산하고 나서 그 헌법에 따라 대표를 다시 뽑아. 그게 입법의회예요. 자, 28번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28번은 국민의회 헌법 제정입니다. 9월 내지. 국민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뭐가 결성되냐면 33번이 입법의회예요. 입법의회가 결성되는 거예요. 자, 입법의회는 그러면은 뭐 따라? 그러니까 국민의회 때 마지막에 뭐 제정했다고 했어? 헌법 제정했다고 했어. 헌법이 제정돼 있으면 왕이 지멋대로 못하고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정치인데? 헌법에 따라 통치하면 왕이 있지만 왕이 지멋대로 못한다고. 헌법에 따라 입헌군주제라고. 그건 아까 언제 처음 났어요? 영국 혁명 때. 영국 명예혁명 때 권리 장전하면서 나왔죠. 권리 장전이 긴 법전이라서 장전이잖아. 그래서 그때도 입헌군주제 처음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입헌군주제. 뭐 때문에? 입법의회 때문에. 입법의회가 헌법을 만들었다고. 헌법을 만들었으면 헌법에 따라 통치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기억나죠? 국민의회 때까지는 여기는 아직 전제군주제였다고. 왕정이잖아. 루이 16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 지금도 왕이 있지만 이제 뭐 따라 다스리라고. 헌법 따라 다스리라고.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바뀐다고 해요. 괜찮죠? 이제부터 양이 좀 적어. 국민의회는 뭐가 많았지. 국민의회 때는 쭉 맞죠. 뭐 3부에 소집해가지고 표결 뭐 방식 따라 경스포트 바스티유 인권선언 막 쭉 내용이 많았단 말이야. 이전부터는 조금 더 작을 거야. 중요성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선언이 여기 나죠. 선언. 그렇지? 그래서 뭐 34번이 입헌군주제고 입헌군주제. 그리고 이때부터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져요. 뭐냐면 나중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을 위한 논리고 사회주의 이런 거는 그 노동자들의 계층을 위한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나라는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거의 러시아가 딱 건국되고 나서 공산주의 혁명 일어나고 나서 소련이 수립된 거란 말이야. 소비에트 연방. 들어봤죠? 그래서 딱 사회주의가 처음 이제 국가가 건립됐을 때 이 사회주의가 퍼지는 거를 나머지 국가들은 자본주의란 말이야. 이 사회주의가 퍼지는 걸 너무 다 경계해.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랑 싸울 거예요. 러시아 견제할 거야. 이해가니? 지금은 근데 여기 뭐냐면 공화제잖아. 이전 주변 나라들은 다 뭐야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입헌군주제가 만들어졌어. 왕이 막 목이 잘리랑 말랑해.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다 뭐하고 있어?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다 통치를 누가 해? 왕이 한단 말이야. 근데 왕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입헌군주제 하는 왕이 실권이 없대. 허수아비래. 상징적 존재래. 그럼 다른 나라들은 나도 권력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왕들이 다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같이 뭉쳐가지고 뭐 하냐면 프랑스랑 싸워요. 괜찮니? 영국은 여기는 입헌군주제가 있어도 프랑스랑 좀 대륙이랑 떨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 섬나라란 말이야. 다른 나라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
근데 프랑스는 혹시 혁명이 일어났대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는 의회가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 의회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프랑스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의 권한을 축소한대.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왕들이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에 영국도 포함해서 영국이랑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랑 독일이랑 밑에 있는 스페인이랑 다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랑 싸우냐? 프랑스랑 싸울 거야.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이해가요? 이걸 뭐라고 하면 대프랑스 동맹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프랑스를 때리니까 프랑스가 너무 무섭지, 아프지. 그렇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떠오른 사람이 이 프랑스 동맹전쟁을 다 이긴 승리로 이끈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국민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일단은 여기 입법의회 때까지만 해도 연전연패합니다. 지금 프랑스 빼고 전부 다 동맹국이란 말이야. 프랑스가 딸리죠. 아무리 프랑스가 좀 대륙에서 잘 나가는 나라라도 유럽에서 잘 나가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단체로 싸우니까 조금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연전연패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다 패배한다 그러고 전쟁하면은 군대 끌려가야 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입법의회에 대한 비판이 막 쇄도할 거야. 반전 여론이 막 쇄도하고 입법의회 야씨 너네가 법 만들어가지고 통치한다며 근데 왜 더 개판이 된 거야? 막 비난하는 여론이 막 올라오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는 나와 있을 텐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자 일단 1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 연패되겠지. 민중분만이 누적될 거야. 이 상황에서 왕이 루이 16세 마누라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루이 16세 마누라가 마리 앙투아네트예요. 유명하죠? 노린이 마리 앙투아네트. 아이씨 그 혁명 배경 그것 때문에 그래. 이 멘트가 유명하잖아. 이 후에 이제 소설에 나와가지고 원래는 얘가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근데 뭔 얘기가 유명하냐면 막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가 왜 혁명을 일으켰대? 먹을 것이 없답니다. 빵을 먹을 빵이 없답니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유명해.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뭐 소설이나 후대에 뭐 떠도는 서랍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여자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혹시 너네는 이 세대가 아니긴 한데 어릴 적에 만화책으로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소설이 나왔어. 만화책 베르사유의 장미 들어봤니? 안 들었니? 나는 그냥 장미로 태어난 스칼 뭐 이러면서 여기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배경으로 나온 얘기예요. 만화 되게 재밌게 봤는 어릴 적에.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오스칼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는 기사인데 사실은 여자인데 신분 이렇게 숙이고 여자는 남자로 해가지고 기사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 이제 혁명 때 목이 잘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내용이야. 여튼 그래서 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욕먹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얘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프랑스잖아 프랑스. 원래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랑 붙고 계속 싸우는 사이거든. 대대적인 앙숙이었는데 화해하는 의미로 오스트리아 공주가 프랑스 왕비로 온 거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기 원래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랑 막 싸우던 중이었잖아. 적국 왕비가 오니까 별로 민심이 안 좋았단 말이야. 얘가 지금 프랑스 다 망친다 뭐 이런 여론이 많았어. 근데 지금 막 시민들이 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입법에 해가지고 왕은 헌법에 따라 통치해라 막 이러고 있는데 왕이 뭘 했냐면 마리 앙투아네트 고향이 오스트리아였지. 지금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싸우고 있거든요. 대프랑스 동맹전쟁 한다고 했잖아. 근데 오스트리아랑 뭐 영국이랑 뭐 밑에 있는 스페인이랑 뭐 독일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프랑스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 때문에 왕권이 불안하다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본가인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왕이 도망가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개빡쳤어요. 뭔 말인지 따라오는 이거 이해가니? 아니 지금 시민혁명 때문에 입헌군주제 한다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쫄아가지고 야 지금 입헌군주제가 더 퍼지면 안 돼. 공화제 이런 거 더 퍼지면 안 돼. 이걸 자유주의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봉건제도에 반항한 거잖아. 이걸 자유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가 더 퍼지는 거를 막아야 돼 하면서 프랑스랑 싸운다고. 이걸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왕이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근데 이 오스트리아는 지금 프랑스랑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적국에 도망가려고 했다고. 백성들이 언제 그 나라 죽일지 모르니까 겁나가지고. 그러다가 도망가려다가 도망을 잘 쳤으면 모르겠는데 도망가다 잡혔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왕실에 엄청나게 크게 불만을 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근해놓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서로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급진파가 이 입법부에는 왕은 내버려 두자는 거잖아. 입법부에는 무슨 정치 체제였어? 입헌부주제라고. 입헌부주제는 왕은 있단 말이야. 헌법에 따라 통치하고 왕은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걸 온건파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는 지롱드파라 그래. 이게 온건파입니다. 지롱드파에서는 왕은 살려두자. 살려두고 뭐 굳이 이렇게 왕까지 없애면 너무 급격하게 다른 거고 헌법에 따라 통치하게 되면 그걸로 괜찮다. 근데 급진파에서는 뭐라 했냐면 급진파는 국민공예파거든요. 국민공예는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국민공예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여기는 자코벤파라 그래. 교과서는 안 나요.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 자코벤파에서는 왕이 남겨놔봤자 뭐가 좋냐. 그냥 왕 없애고 공화정으로 하자. 이 입헌 군주제라도 왕이 있는 거니까 왕이 없이 우리가 그냥 통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교수야 이거 이해 가니? 그래서 자코벤파에서는 왕을 목을 치자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누가 집권을 했냐면 자코벤파가 집권을 해가지고 왕이 목이 단두대에 잘려요. 그리고 딱 나오게 왕이 목이 잘리고 나서 딱 집권을 하는 게 국민공예야. 국민공예. 왜 공공회계니? 왕이 목이 잘렸겠지. 왕이 목이 잘리면은 왕이 없으면 무슨 정치 체제라? 공화제라고. 그래서 공화정이기 때문에 국민공예예요. 이해가니? 자, 그래서 1번 보자. 자, 35번은 국민공예입니다. 그 국민공예 밑에 있는 1번 보자. 파리 민중의 왕국 습격이지. 왜 왕국을 습격했냐면 그 왕이 아까 도망치려다가 잡힌 거 있잖아. 그게 바렌 사건이야. 바렌 사건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제 그 왕국을 습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을 이제 궁궐에 가두고 누구를 했냐면 국민공회를 결성했어요. 35번이 국민공회. 이 국민공회는 무슨 정치 체제라고 아까 왕이 목이 잘릴 거니까 공화정이야. 공화정. 이제 왕 같은 거 없는 겁니다. 왕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 혹시 뭐 입헌부주제라고 모두 살려를 드릴게라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적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힌 거잖아. 그래서 왕목을 이제 자를 겁니다. 왕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서 36번이 공화정. 괜찮니? 그리고 이 국민공회에서 아까 저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때 집권한 사람 누구였니 설마? 영국 청교도 혁명에서 집권한 사람 누구였어? 독재했던 사람. 크롬웰이야. 좋아요. 크롬웰이 집권한 건데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국민공회에서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베스피에르. 이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 이렇게 제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그냥 쭉 문장을 외웁니다.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아까는 크롬웰의 항해조례 이렇게 문장을 외우세요. 나중에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로베스피에르 하면 바로 공포 정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37번은 로베스피에르의 38번 공포 정치입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도 독재를 심하게 할 겁니다. 독재를. 그러니까 아까 청교도혁명 때도 그렇고 여기 이제 그 국민공회 때도 그렇고 아직 제대로 공화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왕이 없는 정치체제. 그래서 공화제를 해도 왕정이랑 똑같이 해요. 군주제랑 똑같이 공화제를 할 거라고 독재자가 나올 거야. 독재자가. 영국도 처음이었잖아. 영국도 처음 딱 공화제 왕이 없는 체제를 해보니까 왕처럼 정치를 했잖아. 크롬웰이. 여기도 똑같이 할 거라고. 여기도 로베스피에르가 왕처럼 독재를 해.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 지금 혼란기잖아. 혼란기라니까 막 전쟁 막 벌어지고 막 혁명 일어나고 이런 식이니까 자기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사람은 다 단두대에 목을 쳐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반발이 너무 막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하게 목을 친다는 게 뭐냐면 공안위원회나 혁명재판소 같은 게 나올 거예요. 000으로 외웁시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언제라고? 국민공회 때예요. 국민공회 때 뭐 할 거라고? 공안위원회라든가 국민재판 같은 거, 혁명재판 같은 거 할까요?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공공공의입니다. 국민공회,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공안위원회 이런 거 다 같이 나오는 세트. 이해가니? 청은 뭐였어요? 청교도혁명 권리청, 원왕숙청 이런 거였지. 여기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국민공회, 공화정, 공안위원회 이런 거 쭉 나온다. 괜찮습니까? 이때가 국민공회식이야. 국민공회. 여기 똑같이 크로멜은 그나마 이제 잘 살다가 자연사 했거든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너무 독재를 심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막 쳐 죽이니까 여기도 반대파의 그 반발이 너무 심해서 얘도 단두대 못 잘립니다. 이 단두대를 굉장히 잘 활용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였는데 반대파의 반발로 얘도 단두대에서 못 잘려요. 그러면서 국민공회는 끝날 거예요. 로베스피에르 죽으면서. 이해가니? 그러고 나서 딱 집권을 한 게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한 명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 독재를 심하게 한 거잖아. 그래서 권력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총재를 뽑을 거예요. 5명의 총재. 이게 총재 정도예요. 자, 근데 혼란기 됐잖아. 한 명이서 하니까 독재를 심하게 하긴 해도 명령이 다 통일돼 있었다고. 5명이 되니까 어때? 명령권자가. 아무래도 혼란인데 막 명령 체계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수습이 안 돼. 계속 전쟁에서 계속 패배할 거고. 그래서 총재 정부가 막 있는데 아직까지는 혼란기다. 혼란이 지속된다 되지. 39번은 총재 정부. 그 과정에서 누가 지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냐면 저 멀리 변방에서는 전쟁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는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연전 연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국민적 영광으로 떠오르게 돼요. 나폴레옹. 그리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총재 정부를 폐지하고 이 총재들의 추대를 받아요. 통령제로 바꿔요. 통령. 여기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거든. 1통령, 2통령, 3통령이 있어. 근데 제1통령이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이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거의 뭐 독재랑은 다름없어.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나폴레옹은 아까 총대 정부 때까지는 계속 전쟁이 지고 있었단 말이야.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오 지금 믿을 건 나폴레옹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괜찮죠? 그리고 요때 통영 정부 때 41번 이거 중요하다. 나폴레옹 법전 편찬. 41번이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이 죽을 때 내가 한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나폴레옹 법전 편찬이라고 얘기하는 업적이에요. 나폴레옹 하면 맨날 나오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크로메는 항해주례 이런 것처럼 나폴레옹은 근데 이건 이름이 나왔죠. 나폴레옹 법전은 나폴레옹 말겠지. 통영정부 때 있어. 통영정부 때.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법 따라 통치하는 거고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이 했거든요. 뭐 의무교육 같은 거 실시한 것도 나폴레옹이 처음에. 뭐 국민은행 같은 거 막 물가가 막 오른단 말이야. 물가가 막 올라가지고 은행 같은 거 세워가지고 물가 안정화 정책도 합니다. 이거 뭐 중학교 내용이나 중2, 3 내용이긴 한데 사회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 왜 물가가 오르니?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2, 3년 사이에. 그리고 커피 가격이 뭐 이전엔 1,500원 하는데 2,000원 되고 3,000원 되고 그러죠. 왜 물가가 오릅니까? 화폐가 많이 풀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자, 이 커피가 내가 주머니에 모든 사람들이 다 1,000원씩만 가지고 있을 때 커피 가격이 막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 100만 원씩 가지고 있을 때 커피 가격 어느 게 더 커피 가격이 비싸겠니? 100만 원씩 가지고 있을 때 커피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혹은 물건이 많이 없을 때 전쟁터니까 막 수학 이런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물건이 딸린단 말이야. 그래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돈이 많아지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 이해가지? 그래서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조절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이금을 많이 하겠지. 내가 100만 원을 맡기는데 은행에서 1년 후에 102만 원 주다가 은행 예금을 오면 105만 원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길 거예요. 이해가니?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덜 빌리겠지. 이자를 비싸게 내야 되니까. 중상 과정인데 넘어가자. 여튼 이런 식으로 금리를 조절해가지고 물가를 잡아. 그래서 나폴레옹이 정책적으로 되게 잘한다. 오 정치도 되게 잘하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많이 얻게 됩니다.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베토벤 음악 중에
영웅교향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영웅교향곡. 요 시기 나폴레옹 보고 지은 곡입니다. 오씨 프랑스의 영웅은 나폴레옹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나폴레옹이 왕하고 싶잖아.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뭐 백성들은 이때는 뭐 이렇게 나폴레옹 지지 많이 하니까 황제에 오르는 걸 국민 투표를 해. 국민들이 다 황제에 올라도 괜찮다고 하니까 황제에 올라요. 거의 뭐 눈 가리고 아무나 거죠. 그래서 1번이 사실 2번이 제정이고 국민투표로 황제로 오른 겁니다. 황제로. 황제직이. 그러고 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나폴레옹이 선수에서. 근데 딱 한 번 이게 육전에서는 나폴레옹을 막을 사람이 없어. 유럽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 지도란 말이야. 이탈리아 문장이 그려졌지.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여기가 영국이고 프랑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독일이 있고 여기 잠깐만 여기 프랑스. 육전으로 해서는 전부 다 지금 연승하고 있거든. 나폴레옹. 근데 딱 하나 말을 안 듣는 나라가 있어. 내가 침략하러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 어디? 영국. 바다 건너 있잖아. 육군은 프랑스가 최강인데 해군은 영국이 최강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가 뭐 해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빡쳐가지고 전반에 한번 손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해전에서 한번 크게 붙어요. 그거를 무슨 해전이라면 유명한 해전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이라고요. 트라팔가. 44번이 트라팔가르 해전이에요. 트라팔가 해전. 44번 트라팔가 해전. 여기서 패배하면서 영국이 약간 계속 프랑스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는 좀 한풀 꺾이게 되는 거야. 해군 주력이 다 날라가가지고 영국을 침입하러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영국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면 말려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트라팔가 해전 패배하고 나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거를 선포합니다. 대륙 봉쇄령. 이게 44번이에요. 대륙 봉쇄령. 이게 뭐냐면 영국이랑 교류하는 모든 나라들은 나한테 한 대 맞을 각오해 이런 거야. 영국이랑 아무도 교류하지 마. 영국이 섬나라잖아. 자급자족이 좀 힘들죠. 자급자족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영국이랑 교류를 안 하면은 영국이 혼자 말라 죽을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 대륙 봉쇄령 이전까지만 해도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대륙 봉쇄령 있고 나서는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대.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한데 뭘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은 영국이 그때 식민지가 많았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 안 해도 식민지 무역으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저 밑에 있는 여기 넘어서 인도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서 오는 수확물 생산 이런 걸로 가지고 좀 근근히 먹고 살고 버텼다고 합니다. 이해가요? 근데 영국은 이렇게 막 힘들게라도 살 수 있는데 뭐가 크게 제일 문제였냐면 러시아가 영국한테 계속 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근데 러시아에 막 겨울 되면 기근 들고 막 먹을 게 없는데 영국이랑 교류를 못 하니까 나폴레옹이 계속 때린다고 무섭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대륙 봉쇄령을 위반하고 영국이랑 무역을 해. 그래서 나폴레옹이 너 위반했지. 너 가만히 냅두면 다른 나라는 다 영국이랑 교류할 거란 말이야. 영국이 힘이 세질 건데 그럼 가만히 냅두면은 프랑스 좀 힘이 위협받는 거지 프랑스가. 그래서 러시아로 원정을 떠나요. 이전까지 육전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완전 연승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 근데 러시아 애들이 무슨 전략을 썼냐면 여기 막 병력 한 20만 정도 모아갔어. 60만까지 모아갔어. 프랑스군은 20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자기한테 항복한 국가들한테 병력 차출해가지고 막 많이 끌고 좀 원정을 간 거야. 근데 병력이 많으면은 다 좋은데 뭐가 하나 딱 단점이냐면 보급이 힘들어. 보급이 먹고 사는데 엄청 식량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싸울 때 이 정보를 많이 썼어. 다
다 비우고 성 같은 거 다 비우고 뭐 옆에 있는 거 바깥은 거 다 불태우고 성 안에 들어가지고 시간 달리기 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막 그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다 굶어 뒤지고 막 힘도 막 없고 하니까 기습 같은 거 나면 픽픽 다 쓰러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가 왔냐면 원래 이게 병력을 많이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단기 결전으로 빨리 점령을 시키겠다는 목적이었거든. 얘네들 시간 그렇게 안 됐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식량도 부족해가지고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추위가 오는 거야. 겨울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다 막 동상, 병,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죽고 해가지고 결국은 점령을 못하고 돌아왔어. 이게 나폴레옹의 첫 패배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44번은 뭐였냐? 아까 대륙 공세력을 러시아가 위반해서 45번이 러시아 원정입니다.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이때부터 쭉 좀 풀이 꺾여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 끝나고 이제 5차까지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 5차 대프랑스 동맹연맹인데 이제 한 번 졌잖아. 이전까지는 나폴레옹 불세였거든.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물 사리고 있었다가 이제 한 번 러시아 원정 실패하는 거 보고 주변 나라들이 다시 힘을 뭉쳐가지고 나폴레옹한테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배하는 거야 나폴레옹.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이 이제 권력이 떨어지고 한번 그 엘바 섬이라는 섬에 귀환 갔다가 한번 탈출해가지고 한 번 더 싸우거든. 버털로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리고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늙어 죽을 겁니다. 괜찮니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보자. 프랑스 혁명 전개 12페이지 봅시다. 국민의회부터 제30분이 국민의회를 결성해서 국민의회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 국민의회 결성하고 뭐부터 한다? 테니스 코트 선언하고 테니스 코트 서약에다가 미줄 12페이지 보고 있니? 교재 12페이지에 국민의회 결성에 제30분이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했다. 그 다음 뭐하니? 테니스 코트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할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그 다음 뭐하니? 인권선언 발표하고 패바인 이유 순으로요. 테니스 코트, 바스티유 감옥, 인권선언 이게 다 언제라고? 언제라고? 국민의회 때입니다. 이게 쭉 쪼로로 다 나와야 돼. 국민의회 때는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입법의회 때는 뭐 나오고 국민공회 때는 뭐 나오고 쪼로로. 괜찮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 같은 거를 규정을 하는 게 국민의회 마지막에 한 일이야. 그리고 이거 만들고 계산해. 그리고 그 법에 따라 만드는 게 뭐라고? 그 법에 따라 뭘 꾸릴 겁니까 이제? 국민의회를 만들고 국민의회. 입법의회. 아까는 국민의회죠. 입법의회. 왜 입법의회겠니? 국민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성립된 의회니까. 그래서 입법의회입니다. 법을 만든 의회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독일입니다. 독일 옛날에 프로이센이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전쟁을 독보했다. 이게 대프랑스 동맹 전쟁입니다. 프랑스 빼고 전부 유럽들이 다 뭉쳐가지고 프랑스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전쟁이 시작하고 민중 생활이 악화되고 그래서 왕궁을 습격하고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뭐했다? 국민공회가 구성됐다. 여기 1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에서 연패했다 그랬어요. 입법의회는. 그래서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왕궁을 습격하고 왕국을 치는 거지. 이게 국민공회야. 밑에 국민공회 시기 공화정 선포 나오죠. 국민공회니까 공화정이겠지. 그래서 루이 16세 목이 달아났으니까 왕이 없어지는 거야. 따라오이니 소연은? 왕이 목이 떨어졌으니까 루이 16세 처형이고 헌법을 제정하겠지. 여긴 다른 헌법입니다. 입법의회랑. 입법의회 헌법은 그 입헌 군주제 헌법이고 여기는 공화정 헌법이에요. 공화정 헌법이랑. 그래서 공화정 헌법을 성립을 하고 보통선거제 같은 거 규정을 하고 여기는 국민공회 때는 누가 독재를 했다고? 국민공회 때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아까 청교도혁명 때는 누가 독재를 했다고? 크로멜의 항해조례 기억나죠? 외워놔야 돼. 다. 여기도 공화제고 여기도 공화제잖아. 공화제하면 독재자가 나온다. 처음이니까 왕정처럼 하는 겁니다. 공화제를 해본 적이 경험이 없으니까. 자, 청교도혁명 때는 누가 독재를 했다? 규빈아 누가 독재를 했다고? 크로멜의 항해조례 기억해라. 여기는 누가 독재를 했다고? 국민공회 때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 조약도 엄청 많이 나오고 선언도 엄청 많이 나와. 다 외워요.
파이팅. 그래서 로베스피에로의 극진파의 정치인데 뭐그 자코벤파라는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자코벤파가 극진파인데 걔네가 이제 국민 공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개혁 정치, 귀족들의 토지나 구유지 같은 걸 몰수구의 평민들에 나눠줬다. 되게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왕 같은 거, 귀족 같은 거 다 목을 칠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서 공포 정치입니다. 밑에 공포 정치,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이것도 공안위원회도 공으로 외워라. 로베스피에로의 공포 정치, 국민 공회, 공화정, 공안위원회 이렇게. 혁명재판소를 위치했다. 혁명 반대 세력은 다 목을 치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죠. 따라오고 있니? 그래서 밑에 이전에 독재를 했던 게 문제였잖아.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로가 독재를 했던 게 문제였으니까 권력을 5명한테 나눌 거야. 그게 총재, 5명의 총재입니다. 총재 정부예요. 총재 정부 속이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고조돼서 온건파가 로베스피에로를 처형했다. 그래서 총재 정부가 소집된 건 5명의 총재가 행정 외교를 담당하니까 여전히 혼란이 지속됐다. 한 명이 얘기를 할 때도 말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5명이 있으면 당연히 지휘 체계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에서 막 두고 있는데 저기 한편에서 영웅이 나타난 거죠. 누구라고? 나폴레옹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밑에 보면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수립했다. 1통령, 2통령, 3통령이 있는데 통영 정부를 딱 수립을 하면서 자기가 제1통령으로 올라간 거야. 1통령으로 딱 올라가서 제일 큰 한 일이 뭐라고 할까? 나폴레옹 뭐 나왔어? 크로메르 하네조레,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나폴레옹 뭐? 나폴레옹 법전정착 편찬. 지원아 나폴레옹 뭐라고? 나폴레옹 법전 편찬입니다. 중요하다. 하나. 나폴레옹 뭐 했다고 통영정부인데? 가장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업적이래. 지가 죽을 때 그 얘기를 했답니다. 뭔데 그게? 법전 편찬이야. 법전 편찬. 알고 있어야 돼. 대외적으로는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했다. 그래서 2차에서 5차까지 다 이기고 있는 중인 거야. 연전 연승하고 대외 전쟁은 계속되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다 이기니까 인기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뭐에 올랐다? 황제에 올랐다. 그래서 재정이죠. 나폴레옹 전쟁. 근데 다 이기다가 황제에 딱 오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말 안 되는 얘를 굴복시켜야 되잖아. 누구? 영국. 그래서 뭐 무슨 전투를 했는데 영국 그걸 굴복시키려고.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 해전. 이 단어들 다 기억해야 된다. 어느 때 나오는 건지도. 자, 미국 독립혁명이다. 미국 독립혁명에서 미국 독립혁명 때 처음에 있었던 전투는 뭐였어? 렉싱턴 전투. 마지막에 있었던 전투는 뭐였어? 요크타운 전투. 미국 남북 전쟁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전투는 뭐였어? 게티즈버그 전투. 자, 여기서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이 영국이랑 했던 해전은 뭐였어? 이름이? 트라팔가 해전이야. 트라팔가 해전. 이거 다 외워라.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뭐 했는데? 대륙봉쇄령이라는 말 내렸습니다. 대륙봉쇄령. 영국이랑 놀지 마. 이걸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 영국에서 누구? 크로멜의 항해조례랑 비슷하다고. 항해조례는 누구랑 놀지 말라고? 네덜란드랑 놀지 마. 프랑스는 뭐? 아까 뭐라고? 나폴레옹이 뭐 했다고? 트라팔가 해전 패배하고 뭐 했다고? 대륙봉쇄령. 누구랑 놀지 마? 영국이랑 놀지 마. 그렇지. 근데 이거 누가 어겼다고? 대륙봉쇄령을 누가 어겼어? 나머지 처음에 잘 지켰는데 러시아가 어겨가지고 러시아에 뭐 했어? 러시아 원정했지.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겨울이 와가지고 다 얼어 죽고 식량이 그렇게 해서 굶어 죽고 그래서 패배하니까 다른 이제 동맹국들이 용기를 얻은 거지. 나폴레옹은 육전에서 불패인 줄 알았는데 얘도 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다 뭉쳐가지고 나폴레옹 6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을 해서 여기서 나폴레옹이 지면서 나이가 어깨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납니다. 이해가요? 여기까지 쭉 한번 복습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프랑스 전쟁만 간다. 프랑스 전쟁 쭉 순서가 어떻게 돼? 답이나 순서가 처음에 뭐였어? 무슨 정도였어? 국민의회야. 그 다음에 국민의회 입법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국권하다? 국민공회입니다. 국민공회. 국권하려면 총제가 국권해요. 그지? 국민공회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 국민의회가 있었던 그 성립되게 된 배경은 뭐예요? 뭐가 계기가 됐어?
3부의 소집, 3부의 소집. 3부에서 1, 2신분은 뭘 주장하고 3신분은 뭘 주장했어? 1, 2신분은 신모별 표기를 주장하고 3신분은 머리수 표기를 주장했어. 뭐가 받아들였다? 신모별 표기를 받아들여져가지고 3신분은 반항을 했지만 안 됐죠.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 테니스 코트로 가죠. 테니스 코트 선언, 서야, 하고 그 다음에 바스티우 과목 습격이고 그 다음에 인권선언, 태바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바인 순으로 가는 인권선언까지 하고 그리고 헌법 제정까지 여기서 해요. 국민의회에서 헌법 제정까지 한단 말이야. 그 헌법에 따라 구성된 의회가 뭐다? 입법의회는 무슨 헌법이야? 입헌 군주제 헌법이에요. 여기는 이제 왕이 있잖아. 근데 입헌 군주제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대프랑스 동맹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야.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지. 그 상황에서 뭐 입법의회까지만 해도 왕이랑 군주랑 의회랑 같은 편이야. 살려는 들릴게잖아. 근데 살려는 들릴게였는데 왕이 도망가다 잡혔다 그랬지. 그래서 그 국민들이 파리 왕궁을 습격하고 나서는 왕 목까지 자르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급진파야. 여기는 헌법파란 말이야. 급진파가 왕국을 치고 나서 누가 집권을 하는데? 국민 공회 때 누가 집권해? 로베스피에르의 무슨 정치? 공포 정치야. 그래서 반대파들 다 목을 치는 거잖아. 공포 정치하면서 뭐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왔어. 공포 정치 내용 중에. 공안위원회, 공이잖아. 국민 공회,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그다음에 공화제. 여기는 헌법 제정인데 공화제 헌법이야. 여기는 입헌 군주제 헌법이고 공화제 헌법. 그다음에 공안위원회 혁명재판 조례가 나온다고 국민공회 때. 아까 청교도 혁명 때 누가 독재했다고? 크로멜. 무슨 정치 나왔어? 크로멜의 항해조례. 누구랑 놀지 마? 네덜란드랑 놀지 마. 여기는 아까 누구 나왔어? 그 제정제는 누구 나왔어? 나폴레옹이 뭐 했는데? 트라팔가 해전 패배 이후에 뭐 했는데? 대륙 봉쇄령 누구랑 놀지 마? 영국이랑 놀지 마. 다 읽으셔야 된다. 내용이 많지만. 그래서 너무 독재를 심하게 하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반대파 공무원파들의 반발 때문에 목이 잘렸죠. 목이 잘리고 나서 뭐야? 누가 집권을 해 이제? 5명의 총재가 집권을 해요. 총재 정부. 그렇죠? 총재 정부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는 또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죠. 전쟁에서 이긴 사람 누구다?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그래서 뭘 올라? 제1총령 취임. 제1총령 취임하고 한 거 제일 잘한 건 무슨 정책? 나폴레옹 법정 편찬. 얘들아 다 따라와야 된다. 내용이 많은데 시험 다 나온 거야. 나폴레옹 법정 편찬하고 나서 그다음 뭐해? 황제 오르고 다 이겼는데 먼저 져. 트라팔가 해전을 지잖아. 트라팔가 해전을 져가지고 뭐 하는데? 대륙 봉쇄하잖아. 대륙 봉쇄하고 나서 뭐 하는데? 러시아 원정 가가지고 패배할 거잖아. 러시아 원정 끝나고 나서 6차 그 동맹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이 끝난다고.